안녕하십니까.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특강 진행을 맡은 이진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콩나물밥과 생선찌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너비아니 구이와 겨자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료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비아니 구이에는 소고기, 배, 대파, 마늘, 잣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겨자채에는 양배추, 밤, 계란, 배, 당근, 소고기, 오이, 통잣, 겨자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너비아니 구이는 25분, 겨자채는 35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선 먼저 너비아니 구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일단 이렇게 재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파와 마늘부터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주어진 요구사항에 보시면 규격이 4cm 곱하기 5cm 곱하기 0.5mm 두께로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근데 고기는 굽게 되면 두께가 늘어나고 너비는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1cm 정도 더 크게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를 먼저 주어진 거는 5 곱하기 4지만 6 곱하기 5로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어른 고기가 나오면 녹으면 여러분들이 성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기 전에 미리 성형하셔서 썰기 쉬울 때 성형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이할 때 모든 고기의 냄새는 핏물에서 기운을 하기 때문에 핏물을 정확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핏물부터 실온에 그냥 그대로 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요. 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비안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쇠고기 양념에는 기본적으로 간장, 설탕, 후추, 그리고 참기름, 통깨가 들어가는데요. 연육작용을 위해서 배를 넣어줍니다. 배는 무즙을 만들어서 즙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제거하시고요. 속에 씨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는 강판을 이용해서 배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이렇게 가즙을 넣어야 될지 즙만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가즙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우실 때 가즙 때문에 너비아니 구이가 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장에서는 가즙을 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가즙을 근데 같이 넣어주게 되면 구울 때 잘만 구우시면 그 풍미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즙을 넣어서 같이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소고기에 핏물을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고기를 핏물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해주시면 구웠을 때 쇠고기가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핏물 제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핏물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간장 1스푼,
그리고 설탕 2분의 1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통깨를 넣으시는데 통깨는 가능하면 부셔서 넣어주시는 게 향이 더 좋아집니다. 부셔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대파와 마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춧가루, 마지막으로 참기름, 주셔서 잘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탕이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잘 젖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배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즙은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쇠고기를 이제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켜켜로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양념에 너비아니 구이 쇠고기를 재워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이 쇠고기에 간이 잘 배는 동안에 겨자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채는 저희가 이제 계절 야채를 가지고 겨자 소스를 이용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갖은 야채가 들어가는데, 갖은 야채로 오이가 들어가는데요. 오이를 싱싱하고 아삭아삭하게 먹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썰어서 성형을 해서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채에 들어가는 야채는 폭이 0.3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4cm, 그리고 너비가 1cm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는데요. 고기는 이제 삶아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성형하는 동안 핏물 제거해서 고기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담가서 핏물 제거해 주시고요. 자, 핏물이 제거가 되면 얘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보통 우리가 고기를 삶을 때는 육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육을 사용하는 경우는 차가운 물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물이 끓었을 때, 뜨거울 때 넣어줘야 육즙이 빠지지 않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먼저 끓여서 끓을 때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겨자 소스인데요. 겨자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겨자를 따뜻한 한 약 40도씨 물에, 따뜻한 물에 개어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과정 중에 겨자를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분을 준비하셔서 물이 차가울 때는 얘가 이제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한 따끈한 물에 한 40도씨 물에서 얘를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이제 물이 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시는데요. 제거하셔서 이제 삶을 텐데요. 고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크게 넣게 되면
익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절반쯤 저희가 절단을 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끓는 물에 넣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좀 줄여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갠 겨자를 젖은 면보를 이용해서 감싸지 않으면 얘가 이제 마르기 때문에 감싸서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막아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 같이 둬야 발효가 잘 되니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살짝 뒤집어 주시고요. 그래서 수육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가 익는 동안 다른 야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은 항백지단을 묻혀서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백지단은 겨자채의 생채식 무침이기 때문에 일반 지단보다 조금 도톰하게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지단을 붙이셨으면 마찬가지 같은 크기대로 규격대로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지단은 이렇게 성형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자채에 들어가는 게 배, 밤, 그리고 항백지단, 그리고 야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고기가 익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요. 지금 발효된 겨자를 소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기 육수를 조금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는 물을 조금 첨가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고기 육수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겨자채를 한번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기는 조금 덜 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야채들의 수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가 빠지게 기다려 주시고요. 항백지단하고 고기는 무치는 과정에 부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야채 먼저 버무리다가 중간에 고기하고 항백지단을 넣어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편육을 쓸 때는 조금 좀 식었을 때 썰어야 잘 썰리고 모양이 잘 사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규격대로 맞춰서 썰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1cm, 길이는 4cm 길이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고기는 편육은 썰어서 항백지단과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셔서
여기는 지금 물기를 뺐지만 아직 여기 물기가 더 남아 있으니까 깨끗한 행주를 이용하셔서 물기를 다시 한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겨자채고 생채이기 때문에 묻혀놨을 때 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기 제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채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 해 주시고요. 이제 무칠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담으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담으실 때도 여러 번에 나눠서 담게 되면 접시가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가능한 한 번에 담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명을 통잣을 올려서 고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에서 5개 안쪽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겨자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까 양념해 두었던 너비 안의 부위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념이 잘 배게 잘 버무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석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석쇠가 시험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석쇠는 일단 깨끗이 씻었다 그래도 아직 여기가 이제 지저분한 게 소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세게 하셔서 먼저 한번 소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주셔서 고기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념이 많이 묻어 있어서 탈 위험이 많기 때문에 파마늘 같은 거를 조금 좀 걷어내 주시고요. 구우실 때는 1차적으로 센 불에서 먼저 겉면을 코팅을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육즙이 빠져나가질 않겠죠. 그래서 한쪽의 면을 코팅을 시켜 주시고 반대쪽도 석쇠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코팅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싶으면 불을 중불로 줄이셔서 거리를 조금 멀리 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구우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흔히 뭐 가정이나 외식 업소에 가서 드실 때는 소고기는 미디엄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미디엄의 개념은 없고 완전히 웰던으로 완전히 익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혹자들은 이건 이제 규격을 맞춘다고 구우신 다음에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시험장에서는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워서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다 익히겠습니다. 100% 다 익히시고요. 이제 다 익었으면 이제 이 상태로 올리게 되면 이게 겉면이 이제 말라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겉에를 살짝 코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은 양념장으로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수저를 이용하셔서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수분 위주로 다시 한 번만 살짝 발라주시고요.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이제 윤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내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불에다가 살짝 그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을리실 때는 오래 그을리지 마시고요. 한 10초, 15초 정도만. 그래야 촉촉해 보이면서 윤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윤기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불을 끄시고요. 불을 끄셔서 준비해놓은 접시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담으시고요. 아까 지급되었던 잣은 다져서 고명으로 올리도록 할 텐데요. 이 잣을 다지실 때는 도마에다가 그냥 놓고 다지시게 되면 수분을 먹어서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렇게 떡진다고 표현을 하죠. 뭉쳐지기 때문에 요거는 꼭 다지실 때는 꼭 키친타올이나 지급되는 A4 용지 2에서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A4 용지 위에서 다지시면 키친타올 다지면서 이 키친타올에 잣에 들어있는 그 기름기 성분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기름기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잣가루가 보슬보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잣가루를 다지신 다음에 잣가루도 마찬가지 최대한 입자가 작게 곱게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지셔서 조금씩 위에다가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너비아니 구이와 겨자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너비아니 구이와 겨자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비아니 구이의 유의사항으로는 양념이 너무 거칠어서 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고기를 완전히 익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자채는 겨자의 발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야채와 고기의 조화가 중요하고 무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넣으셔서 소스가 많이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비아니 구이와 겨자채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칼국수와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